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28번째 환자가 되는 셈인데요. 이 28번째 환자도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요정 기자, 28번째 환자는 이제 중국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3번 환자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얘기인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 3번 환자가 누군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그 감염 경로를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정리하면 28번 환자, 3번 환자의 지인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에 함께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22일, 24일 함께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번 환자가 28번 환자의 성형외과 치료 현장에 동행을 한 건데요. 이 3번 환자가 22일부터 몸살기가 있었고 25일에 기침 가래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1339로 신고를 했고 26일 최종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3번 환자가 확진을 받으면서 같이 동행을 했던 이 중국인 여성인 28번 환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이 3번 환자의 어머니 집에서 자가격리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자가 자가격리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국 출국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예. 여기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친 집에서 명지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명지병원 관계자는요. 이 양성과 음성을 기준을 나누는 그 경계값에 가까운 양성 판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이러스 양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 당장 퇴원을 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큰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말에 퇴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번 환자는 이제 한국인 남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28번 환자는 이제 중국인 여성인데 같이 입국을 해서 주요 동선이 일치하고 강남의 성형외과도 같이 방문했던 사람이다. 특이점은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경계에 모호하게 서 있었다고 하는 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도 실제로 거의 없다고 하고요. 예. 이 양성과 음성 그 경계선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 이제 언제 어디서 감염됐냐는 건데요. 만약에 이 3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다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이 지난달 24일 성형외과에 같이 갔던 그날입니다. 예. 그 기준으로 한 19일 정도 또 격리일로 따지면 한 17일 정도가 예. 지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췌장 잠복기 14일이 넘어서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특이 케이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예. 뭐 이 14일이 지나고 감염이 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28번 환자가 그동안 현재까지도 의미 있는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감염이 됐는데 초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확진 검사 자체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이 3번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예. 지금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명지병원에서는 계속 말한 것처럼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우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우한에서 직접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유호정 기자 잘 설명했지만 3번 환자를 통해서 이제 2차 감염이 된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보건당국이 밝혀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전문가 연결해서 28번 환자의 특이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앞서 이제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췌장 잠복기가 14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28번 환자는 그 기간을 넘겨서 발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와서 그렇다면 최대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까지 뭐 다 설명하셨듯이 예. 이 감염 경로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한에서 걸려서 온 건지 혹은 3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요. 예. 결국은 이 부분은 잠복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환자가 30세의 아주 건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예. 이게 오히려 회복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예. 감염이 됐는데 그 해열 진통제를 일주일간이나 복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언제 복용했는지 그 기간은 잘 제가 모르겠는데 예, 실제로 자기가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그 증상을 이 진통제 해열제로 열도 떨어지고 인후통이라든지 뭐 근육통 같은 것들이 그 진통제로 몰랐다면은 예. 일단 벌써 한번 앓고서 지금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성, 음성 이 경계선에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이게 뭐 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예, 예. 예, 또 하나는 이 진단 키트의 검출
한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몇 개의 바이러스 정도가 있어야 잡힐 수 있느냐 진단에서 그런 예. 문제인데요. 예, 이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민감도라고 표시를 하는데 예. 민감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주 적은 숫자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예, 조금 바이러스가 많아져야만 잡을 수 있는 키트도 충분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그 키트가 확실치가 않고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혹시라도 보통 회복 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몸에서부터 예. 점점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매일 그 경과를 관찰하면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걸려서 한번 지나가고 회복되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을 가능성, 또 하나는 이제 진단 키트의 효능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발견될 가능성, 여러 가능성이 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논문 형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28번 환자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학의 현장에 계시니까요. 이 저희가 이제 논문의 과학성, 예. 논문을 내게 되면은 논문을 그 전문가인 리뷰어들이 그걸 잘 검토를 해서 이걸 억셉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을 할 것인지 결정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2시에 그 정경 질본 본부장님이 그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논문이 그렇게 그 서브미트라고 하는데 제출은 되었지만 아직도 확인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 예,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도 1000명을 환자 케이스를 봤더니 그중에 14일이 넘어가고 뭐 24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실제로는 중국 같은 이런 환경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접촉자가 언제 접촉했는지가 그게 확실하지가 않고 예. 그 접촉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감염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접촉됐을 때 다른 데서 또 접촉이 됐을 수가 있고 예. 그런 2차, 3차의 그 재접촉에 의한 재감염이 충분히 재감염으로보다는 감염이 성립 안 됐으니까 예. 그것이 최초인데 어느 시점을 최초로 잡았느냐에 따라 그 계산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한 케이스만을 가지고 이것이 잠복기가 늘어난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학문적으로 엄밀한 과학성 또 합리성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 뜻이군요. 예,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예. 위장 분비물을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내용이 사실 이 논문에 실렸거든요. 그 가능성은 또 예.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거는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 환자가 중증으로 가면 뭐 독감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 처음에는 호흡기 분비물에서만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만 실제로는 이 대변이라든지 우리는 보통 분변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 경구 또 분변 경구 감염 경로라고도 그러고 예.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알려진 것이 그 중증의 환자 한 명이 정형외과 병동에 가서 원내 감염을 일으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 환자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를 모르고서 감염이 됐다는 얘기고 예. 일반적으로 메르스 때도 보면은 분병 감염이나 이런 감염들은 이 오염에 의한 감염들은 보통 원내 감염, 병원 내에서의 감염이 주로 일어나지 예. 실제로 증상이 없는 환자라든지 뭐 증상이 있더라도 분변으로 그 감염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그 화장실의 변기를 용변 후에 그 뚜껑을 내리고서 물을 내리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건 뭐 중증 환자일 경우니까 지금 예. 우리로서는 별로 상관은 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예. 뭐 변기 물 내릴 때 그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날라올 수 있으니까 뚜껑을 닫고 내려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긴 하군요. 예, 그건 근데 다량의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의 얘기고요. 예. 예, 보통의 실제로는. 일반적인 증상의 환자들은 거기까지 이렇게 숫자가 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28번 환자가 우한에서 직접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강남 성형외과를 왔다 갔다 한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2차 감염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3번 환자로부터 2차 감염이 됐다고 보면은 이 3번 환자로부터 지금 이 감염된 사람이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꼭 그 정의가 분명치가 않은 것이 예. 3번 환자가 감염시킨 것은 일단 6번이고요. 예. 6번 환자가 여러 사람한테 감염시켰죠. 자기 부인하고 아들. 예. 아들은 오늘 11번 환자는 퇴원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는 연결이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연결된 환자는 없거든요. 실제로 예. 지금까지는. 이걸 보면 슈퍼 전파자라는 의미는 보통 원내에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을 때 예. 원내 감염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예, 실제로 이 3번 환자가 지금 28번 환자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예.
슈퍼 전파자라고 부르기는 뭐 그 정의 자체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아직 그 메르스 사태처럼 전파자 또는 슈퍼 전파지라는 개념은 아직 성립되지 않고 있군요. 그만큼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다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예, 예, 또 병원 내 감염도 그 한 사람 21번 환자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감염이 되었지,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긴 예. 했지만 일단 거기도 또 정형외과 병원이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음성으로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까지의 상태로 봐서는 그런 슈퍼 감염, 뭐 어디가 오염이 많이 된 지역 이런 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벌써 네 번째 완치 퇴원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도 글쎄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확경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한 명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예. 예, 근데 중국에서의 사망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100명씩 죽어도요? 하룻밤에? 예, 그 100명씩 죽더라도 그게 지금 우한이나 후베이성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중증 환자도 많고 예.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지만 예.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 일주일째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뭐 거의 300명대로 떨어졌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고요. 예. 중국 전체로 하더라도 4,000명 수준이던 것이 2,000명 수준으로 내려가서 지금 며칠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희망적이긴 한데 예. 이게 지금 어저께 월요일부터 중국에서 이제 춘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수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100%가 아니고 한 50% 정도만 출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이 인구들이 이동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거냐 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확진자가 증가하느냐 혹은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예. 전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늘어나는 추세로 갈 수도 추세로 있다. 되면 예,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줄어드는 추세라면은 중국 방역 당국의 그 방역이 잘 듣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뭐 4, 5월 가기 전에 줄을 수도 있지만 예. 혹시라도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는 얘기는 중국으로서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으로 완전히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인구 이동들에 의해서 얼마나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예.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중국 상황은 그렇고 국내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원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확진자 증가 추세도 확연히 꺾였고요. 자,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를 우리 국내의 경우는 모두 폐쇄, 휴점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게 과도한 조치인가 아니면 지금 경제 활동 위축이 오니까 이제 그 정도는 좀 풀어도 되는 거, 완화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좀 뭐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예, 글쎄 이거 뭐 주관적이긴 한데 방역 예. 당국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동선이 예. 환자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소독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학교도 지금 휴교하고 휴업하고요, 뭐 예. 유치원도 휴원하고 하는 것들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예.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걱정과 우려 때문에 예. 지나치다 할지라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완전히 좀 꺾이는 게 보이고 혹시 우리 이제 입원해 있는 격리돼 있는 환자들이 예. 완전히 다 회복이 돼서 다 퇴원하고 뭐 현재로 환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예.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예. 과도해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꺾인다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철저하게 방역 활동하는 게 낫다 차라리. 예, 특히 우리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예상외로 지금 환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 대비하고 혹시라도 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진했을 때 지금 25번 환자 같은 경우 툭 튀어나오긴 한 거거든요. 근데 감염 경로가 알려졌으니까 큰 고민은 없지만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순영 카톨릭 의대 교수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꺾이는 추세가 있긴 하지만 좀 안심하고 또 이렇게 막 방역을 경계를 풀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 다른 얘기를 좀 가죠. 최은미 기자, 오늘 우한에서 이제 3차 전세기가 와요, 그렇죠? 우리 교민 한 150여 명을 쉬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인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 가족이 포함된 일행이 이제 3차 전세기를 타고 오늘 새벽에 아마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예.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난번엔 아산 진천이었는데 이번엔 이천 국방어학원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군 장교들이나 군 간부들을 어학 교육을 시키는 예. 곳이라고 해요. 한 350여 개 정도 객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분산해서 1인 1실로 아마 분산 수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 이천 같은 경우 지금 지난번 아산 진천과 달리 굉장히 조용히 예. 그리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 임시격리시설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천 주민들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좀 뒷배경이 있는데요. 지난번과 아주 정확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하루 전에 미리 행안부에서 예. 이 이천시장에게 이 후보 중에 한 곳이다.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다라는 언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지를 듣자마자 시장이 이제 그 읍 단위부터 시작해서 그 지자체의 마을 대표들 있잖아요. 주민 대표분들. 그분들 일일이 어제 그 2월 9일 날 이야기 듣자마자 예. 다 만나가지고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좀 모범 행정의 표본이 좀 돼보자. 예. 의기투합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다 뜻이 맞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사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예. 이 역지사지 생각하면 사실 못 받아줄 게 없다. 그리고 정부가 방역을 굉장히 열심히 예. 차단시켜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 약속만 잘 된다면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를 한 게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같은 거 지역 인근 주민분들 불안하시잖아요. 이분들한테 부족함 없이 정부가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 약속만 좀 잘 지켜달라. 그러면 우리는 예. 환영한다는 현수막까지 걸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학습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산 진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이 이천 주민들은 조금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물론 정부 당국의 충분한 설득 노력도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예. 아산 진천으로 갈 때만 해도 그쪽 주민들이 많이 반발했잖아요. 예. 근데 뭐 정부에서 일단은 설득을 잘했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또 충분히 납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또 갔었잖아요. 예. 그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천 주민들도 볼 때는 아산 진천도 뭐 별 탈 없이 잘 하고 갔는데 예. 또 저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예. 언제든지 또 확산이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통제를 해서 치료를 하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예. 좀 설득 잘 된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의 그만큼 시민 의식이 많이 좀 올라간 거 아니냐. 성숙해졌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이 왜 중요한지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천 주민들 좀 자랑스럽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오염 지역은 중국 전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전역만 오염 지역이고 사실 이제 그 주변에 뭐 동남아라든지 특히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 쪽은 오염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또 이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27번 환자가 그쪽 경유를 통해서 들어왔다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역망을 이제 피해서 간 건데 예. 설명을 드리면 지금 26번, 27번 환자 이제 부부잖아요. 예. 마카오를 통해서 입국한 게 지난달 31일이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부인인 2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광둥성에서 머물던 지난 1월 24일부터 예.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31일 날 입국 당시에는 발열 증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입국장 검역에서 걸리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건강 상태 질문 조사서 이것도 내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국 입국자만 건강 상태 질문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예. 이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이 환자들은 이걸 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시흥의 자택으로 돌아오고 나흘 뒤에 발열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을 찾았는데 엑스레이를 검사를 했더니 폐렴 소견이 없어서 이때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지 못했거든요. 예. 이때는 또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방문자의 경우에는 폐렴이 있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가 강화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 방역망 곳곳을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특별 입국 절차를 이제 적용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광둥성이라든지 산둥성 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정부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 상황을 좀 살펴보죠. 앞서 이제 잠깐 전문가도 얘기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하룻밤새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넘어서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망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제 베이징 한 병원하고 질병 예방센터를 방문을 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 상황 같이 이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来到地坛医院门诊楼1层运行监控中心，通过监控，向你们，也向全国在抗击疫情战斗中的医护工作者，致以崇高的敬意和衷心的感谢。 네, 그 시 주석 보면 이제 뭐 흰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이제 우한의 병원하고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 그리고 뭐 손목을 내밀어서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시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한이 이기면 후베이성이 이길 것이고 후베이성이 이기면 중국 전역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책임론이 지금 거세게 불거지면서 성남 민심을 어느 정도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의도로 현장 방문을 연출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1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등 떠밀려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태재 얘기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그 조심스럽지만 약간 꺾이는 듯한 식의 시주석이 등장을 했어요. 이왕 나올 거면 초창기에 나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따가운 비판 여론이 주요했던 건가요? 그렇죠. 너무 좀 등장을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이원양 의사라고 처음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그 폭로한 사람, 그게 작년 12월 30일이잖아요. 한 40일 만에 나왔다는 건 제가 보니까 너무 늦었죠. 좀 빨리 좀 나와서 했어야 된다. 리커창 총리한테 맡기고 이게 좀 빠졌죠. 여차하면은 좀 책임을 좀 모면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진핑 나온 그 대학교 교수들까지도 저 정도면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저는 이왕 가려면은 후베이성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또 베이징 시내에서 또 그 영상으로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중국이 대응하는 게 세 가지가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초기 대응 실패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대응했어요. 그 신종 코로나를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악마, 사탄으로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건 과학으로 풀어야 되는 거 정치적으로 풀었고 세 번째는 끝까지 자화자찬했어요. 전국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이렇게 빨리 되고 있다. 저는 뭐 물론 지금 새로운 확진 감염자는 어제 감염된 게 2,400명 정도로 옛날 3,000명, 4,000명대에서 조금 줄긴 했는데 지금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좀 이럴 때 아니냐. 지금 많이 긴장하고 중국 정부도 더 좀 강한 조치를 내야 될 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십이 뭔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히틀러 치하에서 이제 이게 숨은 일기를 썼던 안내일기, 중국판 안내일기가 등장했다고요? 네, 우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필명이 있습니다. 샤오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SNS에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올리던 한 글, 일명 우한일기가 중국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네, 일기 형식인데 내용은 이 고립된 우한에서 열흘 사이에 부모님이 신종 코로나로 잇따라 숨지고 자신도 감염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이 계정은 삭제가 됐고요. 이 일기 내용이 사실인지 또 계정이 왜 삭제됐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네티즌들은요. 이 중국판 안내 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삭제되기 전에 글을 복사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을 어떤 메시지로 축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전파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나서고 이제 중국 정부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를 통제한다고 해서 이게 통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내일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한 내의 상황이 이제는 뭐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너무나 빨리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도 이 SNS를 통해서 우한 실태가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도 잇따라 삭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 정부의 방침
방침에 이 공산당의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의 저 셀카 사진이 퍼지고 있는데요. 마스크에 보면 마스크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리원양 의사가 처음으로 물론, 예. 지금 사망한 의사죠. 처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렸을 때 공안에 끌려가서 반성문을 쓰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반성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 질서를 해쳤다. 범법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제 아마 리원양 의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적었겠죠. 근데 이제 저 시민들은 마스크에 못한다, 못하겠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위법행위를 계속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알겠는가라는 이제 반성문의 문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원양 의사는 알겠다라고 썼겠지만 저 이제 네티즌들은 모르겠다라고 써서 이제 리원양 의사를 추모하면서 한편 이렇게 상황을 만든 중국 정부, 중국 당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방 언론들은 이러한 중국 내 SNS를 통한 반정부 움직임이 시진핑 체제의 붕괴로 갈 것인지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